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강의의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시공간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에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부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부터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그리고 시공간의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등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적인 수학적, 물리적 토대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그리고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유도 과정과 뉴턴 한계에 대한 검증을 다룹니다. 또한 우주상수의 도입과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중력파 검증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0장,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질량만으로는 중력의 원천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뉴턴의 법칙에서 중력의 원천은 질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원천은 단순히 질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모든 형태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통일된 개념입니다. 열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심지어 입자의 운동 에너지까지 모두 중력에 기여하죠. 그래서 우리는 질량 밀도라는 좁은 개념을 에너지 밀도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런츠 공변성입니다.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려면 방정식의 우변은 좌표 변환 시 일관되게 변하는 텐서 형태여야 합니다.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값이 변하는 단순한 질량 밀도는 충분치 않은 것이죠. 에너지와 운동량은 어떻게 다를까요? 에너지는 존재의 내용물이나 잠재력으로 시간 대칭성과 연결되고, 운동량은 역동적인 흐름으로서 공간 대칭성과 연결됩니다. 상대론에서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4차원 벡터로 하나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시공간의 각 지점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 합계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점의 에너지가 얼마나 밀집해 있고 밀도,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플럭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구성 이유입니다. 에너지 흐름, 즉 에너지 플럭스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시간과 면적당 통과하는 에너지의 이동을 말합니다. 이는 전자기학 등 다양한 물리적 흐름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운동량 밀도는 공간 단위, 부피 안에 담긴 운동량의 크기입니다. 이는 고정된 물체 하나의 물리량을 넘어 시공간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역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에너지 흐름과 운동량 밀도 사이에는 매우 아름다운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에너지 흐름이 곧 운동량 밀도와 같다는 것인데요.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운동량을 가진 것과 같기 때문에 텐서 내부에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나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에너지가 운동량으로 변환되고 반대로 운동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는 독립적인 물리량입니다. 그렇다면 응력은 무엇일까요? 물리학적으로 응력은 운동량의 흐름입니다. 특정 면을 통해 운동량이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는 에너지 흐름이나 밀도와 결합하여 물질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응력은 수직 응력인 압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뉩니다. 압력은 물체를 누르거나 당기는 수직적 흐름이고, 전단 응력은 물체를 비트는 평행한 방향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성분으로 표현됩니다. 정리하자면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성분들은 에너지 밀도, 에너지 흐름과 운동량 밀도, 그리고 응력으로 나뉩니다. 이 표 한 장의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모든 물리적 원인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흔히 응력이 곧 곡률인가 묻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은 결합된 관계입니다. 응력은 원인이고 곡률은 그에 따른 기하학적 반응입니다. 수학적 등호로 연결되지만 그 물리적 본질은 물질과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시공간은 응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성자별처럼 압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압력 자체가 중력을 강화해 붕괴를 가속하죠. 여기 3D 시각화 자료를 보면 물질이 시공간에 어떤 곡률을 만드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주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흐르고 운동량은 전달됩니다. 만약 정적인 질량만 고려했다면 우주의 팽창이나 중력파 같은 역동적인 현상은 결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중력의 진정한 원천은 존재의 총합입니다. 단순히 물건이 만드는 힘이 아니라 존재가 시공간에 가하는 모든 종류의 역학적 자극, 즉 질량과 흐름, 응력 전체가 시공간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수학적 필연성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에너지 운동량 텐서는 반드시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아인슈타인 텐서 역시 이 보존성을 자동으로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두 텐서의 결합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일관성을 가집니다. 보존 법칙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텐서의 공변 발산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은 공변 미분을 의미하며 이는 시공간 곡률 속에서도 물리적 보존의 법칙이 유효하게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휘어지기 때문에 거시적인 영역에서 전역적인 보존 법칙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오직 국소적인 영역 내에서 엄밀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 질량 대신 텐서를 쓰는지, 응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곡률과 어떤 관계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와 운동량이 서로 변환되면서 그 총량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와 운동량은 서로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물리량입니다. 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칙에 따라 보존될 뿐입니다. 개의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일정하고 운동량 또한 외력이 없다면 벡터 합이 일정합니다. 이런 보존 법칙은 시공간의 대칭성에서 옵니다. 시간의 균일성이 에너지 보존을 유도하고 공간의 균일성이 운동량 보존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터의 정리가 밝혀낸 우주의 심오한 성질이죠.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둘이 4차원 에너지 운동량 벡터로 통합됩니다. 시간 성분이 에너지이고 공간 성분이 운동량이 되는 것이죠. 이 4차원 벡터 자체가 보존되기 때문에 모든 관성계에서 이 법칙들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E=mc 제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합니다. 말하자면 에너지가 운동량으로 변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질량은 정지 에너지일 뿐이고 물체가 움직이면 총 에너지는 운동량과 질량의 관계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운동량은 긴밀히 얽혀 있지만 서로가 서로로 소멸하거나 생성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수학적 유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